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자마자 바로 저희 폴리인산을 연면 시비해도 되냐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폴리인산은 켈레이트 역할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인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비료의 3요소 하면 저희가 질소, 인산, 칼륨을 예로 들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질소나 가리보다 인산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좀 많은 농가분들께서 인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쉽게 인산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목: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인산. 시작하겠습니다. 인산의 종류부터 보면요, 이제 수용성 정인산과 구용성 정인산, 그리고 폴리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차이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용성, 구용성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거, 구용성은 이제 구연산, 시트릭 엑시드라고 하죠. 작물 뿌리에서 작물이 커가면서 나오는 그 약산에 녹는 인산을 구용성 인산이라고 합니다. 정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과 구용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랑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폴리인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용성 정인산은 제트스키로 저희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용성 정인산은 땜목, 그리고 폴리인산은 컨테이너선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웨즈 운하 막히신 거 기억나시죠? 폴리인산 때문에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인산을 왜 굳이 이렇게 배로 비유했냐? 앞으로는 좀 이제 말 편하게 수용성 정인산은 그냥 수용성 인산이라고 하고, 구용성 정인산은 그냥 구용성 인산이라고 할게요. 수용성 인산은 제트스키, 구용성 인산은 땜목, 폴리인산을 컨테이너선에 왜 비유를 했냐? 수용성 인산 보이시죠? 속도는 내가 제일 빨라. 제트스키 굉장히 빠릅니다. 가평 가면 저희가 빠지 할 때 제트스키 많이 타잖아요. 저는 근데 물을 싫어합니다. 어릴 때 물에 몇 번 빠졌었던 적이 있어서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뭔가 물에 있는 생물들이 무서워요. 물고기의 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빠지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수용성 인산은 제트스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구용성 인산, 뗏목, 천천히 그냥 카누 타는 거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그냥 노 저어가면서 느리다. 폴리 인산, 빠르죠? 컨테이너선 빠릅니다. 이게 크기가 커가지고 느리게 보이는 거지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빠르고요, 안전하지요.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산에 녹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거니까 넣자마자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제트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용성 인산은 천천히 녹습니다. 작물이 커가면서 뿌리에서 구연산이 나와서 그 구연산이랑 만나야지 천천히 녹으니까, 저희가 이제 천천히 녹는 모습 때문에 뗏목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이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뿌리에 산성물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뿌리가 주로 양이온을 흡수할 때, 뭐 암모니아 티질소도 그렇고요, 칼륨도 그렇고, 양이온 같은 흡수할 때는 이제 수소 이온을 방출을 하니까 뿌리에서 이제 구연산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색깔 부분 구분한 데 보시면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왼쪽 부분은 조금 진한 색이고 오른쪽 부분은 조금 밝은 색이잖아요. pH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두운 부분은 pH가 중성에 가깝구나, pH가 좀 높은 편이구나, 밝은 부분은 pH가 좀 많이 낮구나. 이게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요, 이제 왼쪽 부분은 pH가, 그러니까 질산태질소를 사용한 거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암모니아 태질소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 이제 질소 설명을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건 오른쪽 부분은 좀 이제 산성화가 됐다. 산성화된 이유는 뿌리에서 지금 구연산이 방출하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암모니아 질소를 썼기 때문이다인데, 그거보다 어쨌건 산이 방출이 됐다. 이 방출된 산으로 인해서 구용성 인산이 이제 용해가 돼서 천천히 녹고 작물이 천천히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산의 이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용성 인산, 제트스키 타고는 멀리 못 움직이죠. 태평양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근처만 이동할 수 있다. 빠르게 녹지만 그냥 근처만 이동한다.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뗏목 타고 저희 태평양 못 건너잖아요. 근처만 다닐 수 있다. 천천히 녹기도 하고 또 멀리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뭐 태평양 건너가지고 뭐 선박들 태평양 건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인산, 그러니까 수용성 인산이건 구용성 인산이건, 그러니까 제트스키건 뗏목이건 간에 그런 정인산들은 토양에서 단 2mm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굉장히 어렵다.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는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모든 양분들은 쇳뿌리로 저희가 흡수를 하잖아요. 백색의 쇳뿌리로 흡수를 하는데, 그 백색의 쇳뿌리가 심토랑 2mm
심토의 2mm 아래 뻗어 있진 않겠죠. 더 심토 쪽에 뻗어 있는데 그 심토까지 못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2mm밖에 이동 못하니까.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이동성을 확실하게 개선시킨 인산이기 때문에 정인산에 비해서 심토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컨테이너선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율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 보시면은 제트스키, 뗏목, 뭐 폴리인산 이렇게 있는데 제트스키랑 뗏목이랑 제트스키랑 뗏목이랑 컨테이너선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이 매우 비싸죠. 그래서 폴리인산이 구용성 인산이나 수용성 인산 어쨌건 정인산보다는 조금 비싸다. 왜? 이동성도 좋고 그리고 천천히 끊임없이 녹아가지고 인산을 꾸준하게 흡수시켜 주니까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뗏목 같은 경우가 제일 쌉니다. 구용성 인산이 제일 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 용가린이랑 용성인비 비교해 보시면 용성인비가 조금 더 저렴하게 팔리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옆면 시비 부분, 저희 폴리인산을 옆면 시비해도 되냐요? 라는 문의를 종종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냐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냐, 뭐 어느 기공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율이 뭐가 더 좋다,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기공보다 구멍이 더 크겠죠.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물길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공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인산 같은 경우, 제트스키나 뗏목 같은 경우는 좁은 길도 잘 지나가죠. 그러니까 옆면 시비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리인산 자체가 흡수율도 좋고 이동성도 좋고 굉장히 좋은 인산인 건 맞아요. 수용성 인산이나 구용성 인산, 어쨌건 정인산에 비해서 폴리인산 자체가 흡수율이 무조건 좋은데 그 좋은 폴리인산은 가격도 비싸니 막개 시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옆면 시비보다는 관주나 토경 시비가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불용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리인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결국에 인산의 흡수율이랑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 팩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동 거리랑 불용화입니다. 이동 거리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폴리인산이 훨씬 더 월등하게 심토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컨테이너선이니까. 마찬가지로 불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컨테이너선은 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불용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용성 인산이건 구용성 인산이건 어쨌건 좀 이제 위험성이 따른다라는 거죠. 수용성 인산은 제트스키만큼 빠르지만 제트스키가 위험한 것처럼 불용화가 좀 쉽게 된다라는 건데, 흔히들 불용화가 이제 pH가 낮은 조건에선 알루미늄이나 철 등, 그리고 pH가 높을 때는 이제 칼슘들이랑 결합을 많이 됩니다.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 이제 수용성 인산은 그렇게 불용화가 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정인산이긴 하지만 구용성 인산은 뗏목, 어쨌건 느리잖아요. 천천히 녹잖아요. 천천히 녹는다는 얘기는 천천히 녹으니까 불용화도 그만큼 느리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쨌건 녹은 상태에서는 불용화는 굉장히 쉽게 될 거예요. 그죠? 녹는 게 느리니까, 수용성 인산보다 녹는 게 느리니까 수용성 인산에 비해서 불용화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렇지만, 녹은 다음에는 수용성 인산이건 구용성 인산이건 어쨌건 녹은 다음엔 정인산의 형태가 되는데, 그 정인산들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철, 칼슘들이랑 쉽게 불용화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폴리인산은 컨테이너선이 안전하듯이 불용화의 위험이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산입니다. 킬레이트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니까 걔네가 이제 밭에 남아있는 양이온들을 다 녹여서 끌고 가서 작물까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작물에 양분 공급도 되고 밭에 양이온도 좀 줄이니까 좀 염류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폴리인산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선인 폴리인산이 킬레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염류 집적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수용성 인산이건 구용성 인산이건 정인산은 킬레이트 효과가 없고요. 폴리인산은 킬레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성 인산이건 구용성 인산이건 불용화가 쉽게 된다. 불용화가 쉽게 되는데, 불용화가 쉽게 되니까 불용화되는 친구들이 결국 금속 양이온들이잖아요. 그 금속 양이온들이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폴리인산은 킬레이트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금속 양이온들의 흡수율도 좋아진다. 인산 자체 흡수율도 좋아지지만 금속 양이온들의 흡수율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요? 수용성 정인산이랑 구용성 정인산, 폴리인산으로 저희가 인산을 구분을 했고요. 녹는 속도, 비호 속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수용성 정인산은 물에 녹으니까 빠르고, 구용성 정인산은 구연산에 녹으니까 느리고, 폴리인산은 그 중간, 보통이다, 천천히 녹는다. 인산의 이동성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건 구용성이건 정인산 자체는 느리다.
나쁘다. 2mm밖에 이동하지 않는다. 폴리인산은 심토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동성이 굉장히 좋다. 가격 같은 경우 보시면 폴리인산이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가장 비싸고요. 구용성 정인산이 제일 저렴하고 수용성 정인산이 그 다음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연면시비 효율 같은 경우는 폴리인산은 연면시비를 권장드리진 않는다. 토경 관주로 밀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은 제품이고요. 수용성 정인산 뭐 쉽게 물에 녹고요. 기공 잘 통과할 수 있으니까 수용성 정인산이 연면시비 효율은 제일 좋을 수 있겠네요. 불용어 같은 경우는 수용성 정인산이건 구용성 정인산이건 어쨌건 녹고 나면 정인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건 불용어가 쉽게 된다. 둘 다 이제 불용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폴리인산은 불용어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불용화도 안 되고 그리고 킬레이트 효과가 유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좀 깔끔하게 인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쨌건 기억할 거는 수용성 정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트스키 떠올리면 될 것 같고, 구용성 정인산은 뗏목, 그리고 폴리인산은 크고 안전하고 빠른 컨테이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